우크라이나가 호르무즈 해협 위기의 중심에 막 들어섰습니다. 이로 인해 이란의 계산이 바뀌는 한 수가 등장했습니다. 선박, 석유, 미군 기지, 에너지 경로에 대한 거의 빠져나갈 수 없는 압박처럼 보였던 상황이 이제는 예상치 못한 대응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기술, 실제 전쟁 경험, 그리고 테헤란이 가장 자주 사용하는 유형의 위협에 맞서기 위해 구축된 방어망이 결합되었습니다. 2026년 4월 24일 금요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가 사우디아라비아에 도착하면서 이러한 움직임은 더욱 힘을 얻었고 키이우는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자유로운 항해를 회복하기 위한 지원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곧 모든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지만 채널을 구독하셔야 정확한 정보와 실시간 정보, 최고의 저널리즘, 밀손 알비스의 신뢰도 기준의 소식을 계속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핵심 사실은 명확합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사용한 이란제 드론과 수년간 싸워온 국가인데 이제는 중동에서 걸프 지역에 이란의 압력에 맞서 실질적인 방어책을 제공하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이 방어는 하늘에서 시작되어 드론 대응 시스템으로 이루어지며 바다에서는 기뢰가 설치된 항로, 해상 드론, 그리고 소해함에 대한 경험으로 이어집니다. 목표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지구상에서 가장 중요한 해상 통로 중 하나로 막대한 양의 석유와 가스가 이곳을 통과합니다. 이란이 이 항로를 위협할 때 단지 이웃 국가들만 위협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란은 에너지 가격, 세계 무역, 그리고 여러 국가의 안정을 동시에 위협하는 것입니다. 이란은 항상 호르무즈 해협을 압박의 수단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테헤란의 논리는 간단합니다. 정권이 궁지에 몰렸다고 느끼면 선박, 유조선, 미군 기지, 해상 보험사를 위협합니다. 모두를 완전히 봉쇄할 필요는 없습니다. 피해를 주기에는 두려움만 조성해도 충분합니다. 기뢰, 드론, 고속정, 정밀 타격의 가능성만 제기해도 됩니다. 이런 민감한 항로에선 위험이 곧 비용으로 이어집니다. 여기서 우크라이나의 개입이 중요합니다. 키이우는 대규모 드론 공격 대응에 익숙합니다. 값비싼 방어망을 뚫으려는 값싼 장비들을 상대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소모전에서 작전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매 순간이 중요하고 대응은 빠르고 저렴하며 정확해야 합니다. 이러한 경험은 우크라이나 도시들을 거쳐 흑해를 지나 이제는 걸프 지역에까지 도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새로운 방적의 첫 번째 부분은 사우디아라비아의 프린스 술탄 공군 기지에 있습니다. 이 기지는 중동에서 미국의 작전에 있어 중요한 거점입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군인들이 스카이맵이라는 드론 탐지용 지휘 통제 플랫폼 사용법을 미국군에 훈련시키기 위해 파견되었습니다. 이 기술은 최근 이란의 공격 이후 해당 지역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보도에 따르면 워싱턴은 이란으로부터의 위협으로부터 중요한 기지를 보호하기 위해 우크라이나의 경험에 의존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점은 조용한 변화를 보여줍니다. 수십 년 동안 전 세계는 미국을 걸프 지역의 주요 방어 제공자로 여겨왔습니다. 이제 위기 속에서 미군 병사들은 값싸고 집요하며 위험한 드론을 실제로 격추하는 방법을 배운 우크라이나 군에게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상징적인 교류가 아닙니다. 이것은 새로운 형태의 전쟁에 대한 직접적인 대응입니다. 이란은 저비용 공격과 포화 공격, 드론 군집에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센서, 데이터 통합, 인공지능, 요격 드론, 그리고 신속한 지휘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의 강점은 놀라움을 줄이는 방식에 있습니다. 저공비행 드론은 전통적인 레이더를 피해서 날아올 수 있습니다. 어려운 경로로 접근할 수도 있습니다. 드론들은 방어를 혼란하게 하려 파도처럼 몰려올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제안은 센서를 곳곳에 배치하고 정보를 교차 분석하며 소리와 영상의 패턴을 인식해서 지휘본부의 위협에 대한 신속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적드론은 더 이상 하늘에 떠 있는 점이 아니라 네트워크에 의해 추적되는 존재가 됩니다. 이 네트워크는 경로, 속도, 그리고 예상 목표를 계산합니다. 그 후 방어팀은 공격이 파괴로 이어지기 전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란에게 이것은 큰 문제입니다. 테헤란의 힘은 항상 허점을 파고드는 데 있었습니다. 저렴한 드론, 지뢰, 쾌속정, 그리고 대리 세력은 상대방이 반응이 느릴 때 더 효과적입니다. 대응이 더 저렴하고 더 빨라질수록 협박의 힘은 약해집니다. 우크라이나는 단순히 장비만을 판매하는 것이 아닙니다. 생존 방법을
수출하고 있습니다. 폭격 속에서 만들어지고 전장에서 조정되었으며 이란 전략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무기들에 맞서 시험된 방법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러한 변화의 일환으로 음향 센서 네트워크도 도입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아이디어는 대규모 청취망을 활용해 드론의 엔진 소리를 감지하는 것으로 특히 기존 레이더로는 탐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낮게 비행할 때 효과적입니다. 이 기술은 우크라이나가 잘 알고 있는 현실과 맞닿아 있습니다. 샤헤드는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심리적 압박 도구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저렴하게 들어오고 소음을 내며 경보를 울리게 하고 방어를 소모시키며 더 큰 피해를 위한 길을 열려고 합니다. 이런 종류의 위협을 감지하고 식별하며 추적할 수 있는 네트워크가 있다면 공격자에게서 가장 큰 무기 중 하나인 기습 효과를 빼앗는 것입니다. 유럽의 움직임이 이러한 해석을 더욱 강화합니다. 이탈리아는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국제 임무를 위해 기뢰 제거함 2척을 포함해 최대 4척의 군함을 파견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탈리아 해군 참모총장은 이번 작전이 옆국, 프랑스, 벨기에, 네덜란드를 포함한 다른 국가들과의 연합하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임무는 해당 지역의 항해에 대한 압력이 커진 이후 논의되었으며 기뢰 제거와 해상 안전이 국제적인 우선순위가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우크라이나의 기뢰 제거 함대가 중요성을 얻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체르카시, 체르니히브, 마리우폴, 멜리토폴과 같은 함정을 받아 운용하기 시작했으며 이는 유럽 동맹국들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또한 네덜란드에서 온 알크마르급 함정이 추가로 지원될 예정이어서 우크라이나의 기뢰전 능력이 더욱 강화될 것입니다. 이 함정들은 전시용이 아닙니다. 이 함정들은 수중 위협을 탐지하고 안전한 항로를 지원하며 해상 봉쇄력을 약화시키는 데 사용됩니다. 이 부분이 모스크바와 테헤란을 동시에 불편하게 만드는 점입니다. 러시아는 전쟁을 이용해 우크라이나를 약화시키려 했습니다. 이란은 드론 기술로 모스크바를 도왔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결과가 따랐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바로 그 위협에 맞서 싸우는 방법을 배웠고 이제 그 경험을 중동에 팔기 시작했습니다. 키예프를 짓밟으려던 것이 오히려 키예프가 더 공격적이고 적응력이 뛰어나며 가치 있는 방위 산업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아랍에미리트와의 협정은 새로운 지역 안보 구조를 예고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장비를 사고 파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훈련, 공동 생산, 지식 이전, 시스템 통합, 그리고 실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방위 체계 구축을 의미합니다. 브레이킹 디펜스는 우크라이나가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와 방위 협정을 체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어 걸프 지역이 이란 드론에 맞서 검증된 기술에 관심을 보인 것과 관련된 움직임입니다. 그래서 이란은 이런 변화를 쉽게 막을 수 없습니다. 위협할 수도 있고 겁을 줄 수도 있고 목소리를 높일 수도 있지만 우크라이나가 쌓아온 경험을 지울 수는 없습니다. 걸프 지역의 기술 구매를 막을 수 없습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의 해법을 시험하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유럽인들이 호르무즈 해협용 소해함을 논의하는 것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드론 전략이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 의해 연구되고 복제되고 무력화되는 것도 막을 수 없습니다. 이 영상에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마지막에 댓글 확인해 밀손 알비스 커뮤니티와 소통해보세요.